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의 제 443화 영화 블러드 앤 골드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정 과장입니다. 꼬봉 정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자, 이번에 할 영화 미리 예고를 했는데 블러드 앤 골드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독일 영화예요. 아, 그렇죠. 개요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감독은 피터 소어스, 디 벨레라는 영화의 각본을 썼고 블러드 레드 스카이 이거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뱀파이어 맞아요. 그 비행기 탄 그 얘기죠? 아, 그 영화. 재밌다고 그거 하던데요, 연출을 그거. 별로였어 나는. 아, 그래요? 네. 근데 디벨레 이 영화는 보신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영화 되게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나치즘이라는 게 인류 역사 다시 만들어지긴 되게 어렵다. 이거 너무 비이성적인 거다. 이 독일 배경이니까 그렇게 이제 토의를 하다가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반 전체 클래스가 하나가 돼서 이제 뭔가 하는 식으로 이제 이게 말이 안 돼서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점차 여기 빠져드는 그런 공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히틀러에게 그렇게 열광을 했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고 인종주의 이렇게 뭐 하면서 다른 사람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를 이 작은 세계 안에서 결국은 스스로 증명하면서 몰라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아, 이 감독이 그런 데서 관심이 많구나. 네, 그러니까 독일 어떤 특유의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장르 영화적인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간 세련된 그런 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약간 터프하긴 한데 여기에서도 그 나치즘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너무 정교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웨스턴의 한 가닥으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탈극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 집단들이 이제 그걸 보고 다투는. 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배치를 했고 조금 뭔가 다툴 만한 여지가 많은데도 금방금방 어떻게 보면 서로 상쇄해서 망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몰고 가는 게. 네. 좀 급작스럽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느껴지긴 했어.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세련미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넷플릭스에서는 5월 26일에 공개를 했고 말씀드렸듯이 뭐 장르를 정의를 굳이 하자면은 독일산 나치 웨스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될까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독일인이 그 나치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치와 나치가 아닌 군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본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군국주의 때 정부가 남자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포지셔닝 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해. 정말로 그게 맞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작품 방금 떠오른 건 철환 소녀 같은 타카시 치토무의 만화를 보면은 결국 니들 남자들이 뭐 멋대로 전쟁을 벌여서 이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고 그 포지션에 맞춰서 이제 여자들 야구하는 얘기잖아.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생각할 거리가 좀 우리로서는 더 있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그 나라 국민이지만 그 안에서 보면 또 갈라질 수도 있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 뭐 강점기가 있긴 했는데 그래서 너희 일본인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결국은 그걸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국가적인 대립으로 비약을 하면은 서로 자기들이 다 피해자라는 식으로 나와서 그게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양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해결이 되겠지 뭐. 결론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야 기승전? 나중에 오염수나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캐릭터 소개해 주세요. 자, 주인공은 하인리 일병. 하이. 아주 그냥 너무 평범한 하이. 이름이지. 하인리 에이, 해줘야지. 일병 주인공이고 역전의 용사로 보여요. 초반에 설명 다 나오더라고. 여러 나라를 막 다니면서 뭐 훈장도 훈장도 많이 받고. 타고. 근데 이제는 이게 배경이 45년이잖아. 네. 거의 전쟁이 끝나갈 마렵인데 이제 독일군이 밀리고 있는 거지. 저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벌였던 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치를 탈영해서 도망가는 중. 이런 이제 시작을 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엘자.
그 동생하고 둘이서 농장에서 생활을 하는데 얘도 이제 나치에 대한 반감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내내 하인리를 도와서 활약을 한다. 그리고 데르플러 하사, 그냥 하사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있었구나 얘가. 몇 번 나오는데 입력이 어려워. 가면하사. 그냥 하사였어.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지네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세 글자밖에 더 되냐고 막 그거 가지고 어렵다고 그랬더니 씨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우린 막 다 외우고 이제 너네 그런 것도 안 해. 뭐 되게 많잖아. 그렇지. 아무튼 뭐 그런 거.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메인 빌런이고 계속 다치지 데르플러 하사는. 아니 얘 되게 싸움 못해. 그리고 중형. 얼굴의 반쪽은 이제 가죽으로 덮고 있는데 약간 추루미 느낌인데. 맞아. 맞아요. 나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트루미 진짜 트루미 느낌이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접하다. 카리스마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나치 간부 포지션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 패티시를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 나치들의 그 간부들 옷 복장이 네. 막 가죽 옷으로 이렇게 막 쫙 코트를 입고 막 이래서 네. 사실 그거 보고 싶어서 만든다는 얘기도 있거든. 아, 나치 얘기를 왜 또 하냐 그러면은 막 그런 거. 그 얼굴 날라간 거가 되게 궁금했는데 징그럽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중간에 어. 키스하는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 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뺨이 뚫려 있으니까 다 보였어. 이빨도 다 보이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뭐 좀 그런 징그러웠어. 식으로 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아직까지도 독일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 완전 나치. 뭐 그냥 그런 포지션이에요. 심지어 얘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얘 금을 찾아도 설마 금을 히틀러한테 가져가지는 않겠죠? 다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진짜로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총통의 승리. 뭐 이걸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애고. 그밖에 이제 하인리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름가르트 과부. 그냥 과부. 과부가 나오고 그리고 이름가르트의 이름이? 이름가르트. 아 남의 이름 갖고 이렇게 놀리지 마.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또 하나 나오지. 그냥 신부. 그밖에 마을의 악역. 아 얘네들 참 깨알같이 악역들. 조나라고 이제 여성이 하나 나오고 네. 로베르트 시장 시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친구 2명 다리가 하나 의족인 사람 하나 나오고 네. 뭐 아무튼 그런 정도 딱 존재감이 4명이죠, 별로 그 없었어. 4명. 요런 4인방이 이제 또 다른 어떤 군집을 이루고 있지.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1945년 봄 독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인리의 일병이 이제 도망 중이야. 탈영을 한 거지. 뒤에서 나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 아니 차 타고 따라오는데 당연히 잡히겠지. 뛰어가는데. 근데 약간 이제 그 사냥놀이 하듯이 가지고 놀듯이 이제 쫓아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거였죠. 예. 총이 더럽게 안 맞아. 그런데 이 하인리 일병이 나무 뒤에 숨었다가 한두 방 갈겼나? 심지어 권총이었어. 네. 한 방에 그 아까 말했던 하사의 귀가 날아갑니다. 제르플러. 이 하사 귀가 날아가. 그래서 그러다 이제 결국 생포가 됐어. 네. 그래서 왜 너 탈영했냐 이거 반역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기 이제 이유 없는 전쟁에 지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온갖 국가에서 활약을 하고 훈장도 다 이빨이 받았고 뭐 하여튼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게 나오지만 잘생기고는 뭐야? 거기서 뭐 생긴 것도 뭐 무슨 조각상처럼 생겼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그런 말이야. 얘기를 했나? 금발이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넌 탈영했으니까 반역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트럭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무에 목을 매죠. 그다음에 이제 트럭이 출발을 하면 목매 달릴 수밖에 없잖아. 이때 그리고 하사가 얘한테 고통을 더 주려고 일부러 오래 살 수 있게 매듭을 바꾸더라고. 그게 그래서 살았어. 그래서 산 것 같아. 그게 그 바꾸면 오래 살아요? 몰라 얘가 그렇대. 아 살짝 이게 떠서 그런가? 떠서 그런가 봐. 여기다 좀 매듭을 여기가 꿀리지 않게 여기에 꿀리게 했어. 여기라고 하면은 방송 듣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으시라고. 여기 목 앞인가? 아무튼 그쪽으로. 꼬봉 새끼. 뭐 밥을 고봉으로 쌓아줘? 이거 자르지 말고 고대로 넣어요. 이 침묵. 결국 뭐 그런 거잖아. 원래 교수형이 이 목 뒤에 있는 거기를 매듭. 순간적으로 이제 끊어 넣는 거잖아. 한 방에 죽이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자살하거나 이럴 땐 그게 안 되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통스럽게 죽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혀가 입 밖으로 나올 거고 뭐 똥오줌을 지리면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이 도끼로줄을 끊고 구해줍니다. 엘자였죠 그게. 그게 엘자였고 막 끌고 집까지 데려가. 중간에 무슨 뭐 수레 같은 것까지 해가지고 끌고 그렇지. 가죠. 남자니까 무거워서 혼자 메고 갈 수가 없어. 목 매달았던 상황에 막 주마등도 보여요. 얘가 가족이 있는 애고 네. 특히 딸이 있다. 네. 뭐 이런 걸 암시를 해서 네. 살겠구나. 그 얘가 생각- 주인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했죠 그때. 그리고 되게 무서운 장면인데 가족 사진을 보여줬는데 살았다.
그러네. 이거 죽으려고 그렇네. 일어나라는 생각 조금 했긴 했는데. 그러니까. 자, 아무튼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건 조렌베르크 마을에. 조넨베르크. 그러니까 발음이 이게 조넨베르크. 그 조넨베르크. 웃기더라고 자꾸. 그래서 조넨베르크. 요넨베르크를 잘못한 건가 하여튼 다 사람들이 조넨베르크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웃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왜요? 아니 조렌베르크 같잖아. 누가 봐도 조렌베르크 같은. 요게 이제 그 나치 소대가 네. 들어갑니다. 네. 아까 걔네들이에요. 이 나치 친위대 반쪽 얼굴 중령을 어떤 그 시장이 맞이해. 그 시장이 이제 그 펍이었어요. 네, 그 마을- 호텔. 그러니까 호텔 이게- 겸 펍. 그렇죠. 이제 모텔 겸 여관 겸 어. 이렇게 술도 팔고 뭐 이런 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이하러 나오지. 원래는 그래서 뭐 맞이하기 전에는 나치 싫어하는 것처럼 살다가 어. 저기 히틀러 사진 꺼내와. 아니 전쟁에 아예 관심이 없고 이제 곧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지. 아, 그랬는데 히틀러 사진 꺼내와고 군복 갇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이 미군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 그게 아니라 나치래. 그랬더니 빨리 히틀러 어. 사진 걸고 뭐 이런 거지. 또 흑빛이 됐어 막 사람들이. 근데 얘네들이 왜 이 조넨베르크 마을에 왔냐? 응. 여기에 레벤슈타인이라는 유대인이 남긴 금이 있다. 이 정보를 알고 그 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살던 집 가봤더니 이미 집은 다 불에 타서 그냥 터만 남아 있어. 그렇죠. 그리고 현재 그 미국 폭격기가 매일 저공 비행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거 언젠가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그 금 모르지. 얘 아니 금 얘기는 안 하지 처음에는. 아예 들은 얘기도 안 하지. 얘 어디 간지 모르고 뭐 하여튼 모르쇠로 막 일관을 하는데 이 마을 안에 또 이미 이 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게 보여져요. 아까 그 여자 조냐연지 소냐연지 걔가 조나랑 이 시장도 그렇고 서로 알고 있어. 그런 거기다 거죠. 감춰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시장 얼굴에 살이 너무 올라 있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금을 쓰진 않았잖아요. 그런가? 그동안. 왜냐면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일부러 어디다 묻어놓은 거였잖아요. 난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금 써가지고 얘 잘 살고 있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 아들도 빼돌리고 군대 안 보내고. 그렇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자가 그 하인리 일병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왔어요. 마을과 약간 떨어진 농장에서 동생하고 둘이 생활을 하고 있지. 동생은 파올레라는 이름이고 얼굴을 봤을 때 다운 증후군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나치 애들이 딱 얘를 보자마자 뭐 이런 얘기하면 저런 씨는 뭐 열성인자라고 뭐 뭐 그런 얘기를 식으로 하죠.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정책을 피기도 했잖아. 우생학으로 뭐 장애인도 뭐 죽이기도 하고 그쵸. 아예 다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나치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 쟤 아직도 살아있냐고 할 때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 죽였으니까 막. 원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했죠. 인종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얘네 그 남매가 되게 나치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마을에서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것도 약간 그런 이유 때문인 거. 그러니까 엘자의 약혼남 같은 경우, 약혼자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가서 안 돌아오는 상황이고 얘네 부모도 다 나치 때문에 어떻게 죽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약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장이 운영하는 마을 펍은 나치 부대가 이제 본거지로 삼았어. 우리가 여기 이제 기지 삼았으니까 민간인은 들어오지 마. 그때 조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뭐 맥주 3잔 그래서 그때 빡친 거야.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반쪽 얼굴 가린 중령이 유대인 집 그 잔해 속에 혹시 금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찾게 이제 시켜요.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 소식이 이제 라디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려오는데 전선은 계속 밀리고 있고 독일은 이제 평화할 게 너무 분명해 보여. 그러니까 얼른 빨리 찾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타임 리미트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펍에서 먹는 그 음식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거의 나오는 게 없던데.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살이 피둥피둥해 뭐 이러면서 난 그래도 당연히 금을 쓴 줄 알았지. 가져와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식량 수탈을 명령을 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냐? 당연히 그 엘자 집으로 가겠지. 네, 그래서 하사가 주도해서 엘자 농장까지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 농장에서 하인리는 빨리 떠나려고 해. 갑자기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지. 죽어야 되니까. 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 찾아야 된다. 이미 아내랑 아들은 죽었다. 근데 딸을 자기 예전 이웃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딸이라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서두는데 이때 그 친위대가 식량 수탈하기 위해서 이 농장에 접근을 하죠. 오자마자 그냥 말도 안 하고 닭부터 잡더라고. 근데 애들이 처음에 손으로 그냥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으니까 나중에 쏴죽여. 쏴죽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뭘 하면서. 그때 파울레가 되게 정성 들여서 키우고 있던 어, 애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막 쟤는 왜 죽이냐고 막 그치. 울지. 예. 그리고 하인리는 이제 천장에 숨어가지고 이제 내려다 보는 중이야.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식량만 수탈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사가 메인 빌런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엘자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지켜보나 했더니 그냥 쇠수랑을 나가 바로 가슴을 한 놈을 관통하면서 격투가 시작이 돼. 그렇죠. 예. 와중에 이 하사가 굉장히 그 육체적 고통에 이미 귀도 날아가고 별로 안 좋잖아. 핫커피로 하반신에 쫙 팬티를 적시게 된다. 되게 뜨거웠을 텐데 나중에 참았다. 거기는 치료를 안 받더라고. 그치. 괜찮았나 봐. 부끄러우니까. 약간 조금 식었나? 그리고 귀가? 지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걸 중령한테 들키기 싫었으니까. 근데 뭐 엄청 화상 입었을 텐데. 뭐 익었겠죠. 뭐, 자 이거 뭐 익었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력이 증명하듯 겁나 잘 싸운다. 진짜 잘 싸우더라. 거기는 다 죽이잖아. 근데 액션씬이 그 장면 볼만한 게 진짜 실제로 싸우면 저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감이 그 있었어. 무술하듯이 싸우는 게 아니었어. 예, 그러니까 그런 막 느낌. 싸움이잖아. 정말 그 필사의 사투를 벌인다는 느낌으로 그게 싸우죠. 있는데 그건 잘 그린 거 그 같아. 액션씬은 잘 설계한 것 같아. 지형짐을 잘 활용해서 이제 죽일 듯이 싸워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듯한 그런 느낌. 생존을 위한 느낌. 그리고 얘가 경륜 있는 그 군인이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 그러니까 골든카무이에서 불사신 스기모토 같은 느낌인 거야. 아, 그러네. 그럼 진짜 이렇게 싸우겠네. 그렇게 식으로 싸우는 걸로 골든카무이에서도 묘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 결국은 이겼어. 그래서 하사만 혼자 트럭으로 막 도주를 하지. 그러니까 이 혼자 하사의 쳤어? 능력은 생존이야. 맞아, 계속 사네. 어떻게든 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가 들켰고 지금 뭐 나치 죽였잖아. 이 세 명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계속 요 그 소 하나 키우는 거 있잖아. 졌어. 이름 붙여가지고 키우는 거. 어. 이름도 있었어. 소 데려와야 된다고 징징대요 그 동생 근데 어쩔 수 새끼가. 없지.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할 수밖에 가족인데. 없는 것 같긴 해.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얘 다운 증후군이기 때문에 사고관이 어떻게 좀 단순화해서 그렇죠. 할 수 있을 수밖에 한쪽 없으니까. 그 뇌가 좀 더 발달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소 데려와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노숙할 때도 삐져가지고 혼자만 징징대고. 다른 데 가서 있잖아. 아 근데 이거 누나가 좀 잘못했어. 왜 혼자 두고 와가지고 꽁냥대 얘랑. 그 가족 얘기하면서 막 꽁냥대는데 또 일어나서 이 방해하는 동생 새끼 또 보여주고 그러다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소 찾으러 가버렸어. 아니 왜냐면 그 젖소인데 그 젖이 불면 아파한대. 그래서 짜줘야 된대.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걔가 아프면 그래서- 안 되니까. 그래서 짜러 갔어 또. 그랬더니 농장에 당연히 소젖 짜다가 이 동생 새끼가 걸렸다. 하사가 다시 왔죠. 그래서 소 당연히 죽이고 집 불태우고 이 동생 새끼 끌고 간다. 그 소도 가져갔죠. 포식한다고. 그렇죠. 죽인 다음에 데려가죠. 오늘 저녁은 한우다 뭐 이런 걸로. 하면서 무슨 독일 보고- 소입니다. 아니 자꾸 동생 새끼라고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아 그때는 짜증이 날 수는 있지. 아니 굳이 그 소가 중요하냐고. 아 근데, 아니, 애를 생각해. 애 상태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인데 좀 이해를 해줘. 아무튼 그래서 얘를 끌고 가는 걸 엘자랑 하인리도 목격을 하게 돼. 그래서 다시 조넨 베르크 마을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연결해서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어렵잖아. 조넨베르크. 조넨 베르크 마을인데 어렵네. 결국 자네 속에서 금을 못 찾았어. 없겠지. 아니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럼 금이 되게 우리 골든카무에서 봤을 때도 막 사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해 찾는 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크더만. 그걸로 사람도 죽일 수 있어. 금괴지. 근데 뭐 재련을 제대로 하진 않았는지 뭐 아. 울퉁불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폭탄에도 안 날아가던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금괴인지는 나왔잖아. 네. 그거 전 재산을 모아서 이제 압축시켜 놓은 뭐 이런 걸로 보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좀 있죠. 집시들이 보면은 그 치장이 되게 화려하잖아. 막 반지도 많이 끼고 이런 게 이제 자기 전 재산을 온몸이 실은 거거든요. 그렇지. 항상 떠돌아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럼 그거 하나씩 파는 거예요, 맞아요. 돈 모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치. 중요한 거지. 어쨌든 다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재산을 압축해 놓은 거였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이 없으니까 그 아까 시장 얘를 데려다가 금괴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래놓고 골드? 얘가 모르는 척하니까 마을 사람 다 집합. 집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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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어디 있나? 그래 중령하고 어울린다. 어울린다. 자 그리고 파울레 잡아온 그 동생한테 난 살 가치가 없다라고 적힌 팻말을 달고 되게 농락을 해요. 돌 던지고 나치들이. 막 그러잖아. 아, 그래 난 처음에 마을 사람들을 집합시키라고 하길래 얘들을 뭐 갈고서 죽이려고 하나 싶었는데 보니까 동생을 죽여가지고 표본을 보이려고 하는 아니 그런 거 나는 같더라고. 집합시켰으니까 금 찾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금 얘기는 하지도 않아. 결국 그냥 뭔가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고 막 괴롭히는 걸 보니까 이제 신부가 드디어 등장을 해서 막 만류를 하고 막 일가를 하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냐. 근데 한 대 맞고 뻗습니다. 옳은 말을 해도 여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지. 신부를 패. 아니 성직자를 팬다는 게 좀 그렇잖아. 아무튼 그렇고
이 파울레를 이 나치 군인들이 데려다 교회 첨탑에 목을 멜라고 해.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진짜로. 그때 파울레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서 하나를 밀어 떨어뜨리고 한 놈은 총으로 사살을 합니다. 그때 그 독일 병사 그러잖아. 뭐 병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나중에 파울레가 난 병신 아니야 하며 밀어버리면서 정확히 말하면 그거였어요. 병신은 아닌 것 같고 얘가 그 뭐 조넨베르크의 곱추다. 그러니까 노틀담의 곱추다라는 맞아. 식으로 해서 아, 그러니까 그러네. 곱추는 등이 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 바보야 하면서 맞네 맞네. 네. 그러놓고 한 놈은 또 총으로 사살을 해서 얘가 데리고 간 애들이 2명이었는데 2명을 다 죽였어. 아 이거 잘 싸워 파울레. 그리고 이제 그 총을 주워들고 위에서 막 난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근데 마을 사람들까지 다 맞게 생겼어. 사격술이 안 좋아서 사람을 못 맞춰. 원래 그렇게 난사하면 잘 안 맞지. 아 그래요? 아무데나 막 쏘면은 막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대충 쐈어. 심지어 중령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튼 그렇고 하이니랑 엘자는 이제 봤어. 아 파울레 저 위에 있다. 그래서 교회 첨탑 위로 이제 침투를 하는 그런 와중인데 이때 이 파울레가 중령이 그러니까 그 얼굴 껍데기 하나밖에 없는 얘가 저격을 해요. 아주 잘 총을 잘 원래 쏘더라고. 되게 잘 썼다고 실력 좀 보여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더니 진짜 그랬나 보다. 총 한 번에 쏘니까 바로 한 방에 머리를 관통해서 얘를 죽여버린다. 네. 그리고 자기 동생이 눈앞에서 죽은 걸 봤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시체를 업고 도망가려고 이제 하인이랑 엘자가 나오는 상황에 1층까지 오니까 엘자가 갑자기 폭발. 그렇지 권총 들고 와 하면서 총 쏘고 가잖아. 총을 쏘면서 막 달려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발도 못 맞죠. 방도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총도 다 떨어졌죠. 총알이. 그러니까 권총으로 얼마나 사람 맞추기가 힘든지가 딱 보여지는 거지. 그 상황에도 중령은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못 맞춘다. 그러니까 못 맞췄고 이때 엘자가- 중령이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런 느낌이었나? 어. 아 그래서 그리고 막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와가지고 다가오길래 쟤 왜 저래? 그랬거든요 저는. 난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엘자가 자기 한스가 전쟁터 갔는데 못 돌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한스인가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아니 더 재밌잖아. 한스가 이렇게 흑화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되게 비운의 연인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반했어. 반한 이유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랑 닮았다. 유대인 여자 있었다고. 닮았는데 하더라고. 이 강인한 성격을 뭐 이렇게 하여튼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널 그렇게 아줌마면서 해도 살수.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인리는 파울레 시체를 들쳐매고 이제 도망을 하다가 그 하사의 일행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때 또 다시 총격전이 시작이 되죠. 결국은 이제 교회 위로 도망을 하다가 하나둘 각계격파를 하면서 교회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뭐 이렇게 뭐 있었어. 아무튼 뭐 건물들이 여러 개가 설치가 돼가지고 죽진 않아. 그러고 도주하면서 쫓아온 애들을 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간다. 근데 그게 되게 멋있게 그런 건 아니야. 막 싸우다가 하나씩 죽여. 리얼 액션. 칼로 푹푹 찔러가지고 결국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하사랑 1대1 싸움을 하게 돼. 이때 하사가 너클을 낍니다. 아니 근데 그랬더니- 좀 왜 무기를 버려? 그래, 그리고 그 총으로 싸워야지. 갑자기 또 같이 격투를 하더라고. 그렇지. 그총 휘두르면 한 방이면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구만. 근데 너클로 막 옆에 있던 막 장롱도 부시고 막 이런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니까 하인리가 밀리다가 둘 다 뭐 껴안고 약간 그 건물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오지.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칼로 승기를 잡아서 이제 내려 꽂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그 미군기가 갑자기 다다다다다 쏘고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와해가 돼. 한 발도 안 맞아 또 둘이. 그래서 결국 이건 좀 맞기 좋은데. 하사가 도주를 하게 되고 이때 하인리는 그 칼이야 파편이야 뭐야? 파편 같은 거였던 뭐 파편 같은 거 하나 맞았더라고. 요게 다리를 찔렸어. 그래서 아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잘 못 싸우지. 네, 되게 깊숙이 박혀가지고 사실은 꼬매고 해졌는데 여기서 그런 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붕대로만 감아줬는데. 나중에 수혈도 받잖아. 하사피. AB형. 에이비야? AB라고 써있더라고요. 문신 같은 거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처음에는 O형인가 보다 저 사람이. 그래서 그냥 해주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너 나랑 다 같아서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AB 보여주더라고. 근데 원래 그 군번줄에 써있지 않나? 혈액형? 아 그런가? 응. 거기 근데 그걸 안 보고 얘네들은 문신을 새겼나 봐요. 문신으로 보여주잖아요. 어쨌든 자 하인리는 그 과부라고 앞서 설명했던 그 캐릭터 집으로 도망을 왔어. 네. 얘도 보면은 그 엘자를 살짝 도와주는 게 나와서 네. 나치한테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치료를 해준다. 음. 그러고 나서 신부가 이 집에 찾아와. 그러니까 둘이 좀 친한 것 같아. 근데 뭐 육체적 관계까지는 아니겠지만 나치 애들이 꼭 신부랑 잤다는 어쩌고 계속 놀려먹잖아요. 어쨌든 와서 둘이 이제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드디어 신부가 금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하인리에도 이제 금 때문에 쟤네가 왔구나. 금 찾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과거 얘기까지 다 들어.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대인이 여기 살았는데 여기 그 시장 새끼가 걔네 다 쫓아내고 그때 그 성난 군중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금괴를 빼돌렸다. 그 군중들은 그 애를 막 때려 죽이고 있었고 그때 이제 싣고 있던 금괴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그 쪼냐 손이- 걔랑 조나랑 아무튼 그 시장 그 일당들이 그걸 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금의 존재를 아는 마을 3인방이 옥신각신 하는 게 나와.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나가 찾아와가지고 시장을 기습을 하지. 그 시장이 이제는 겁먹고 그만하자. 이러고 나는 이제 얘기할 거다 하고 가니까 갑자기 삽자루를 걔를 팍 펴버리잖아. 조나가 이 삽으로 몇 명을 팼는지 몰라. 그래서 조나가 시장을 이제 삽으로 치고 다른 하나가 삽으로 마무리를 해요. 찍어버리더라고. 예. 푹직푹직 소리가 났어. 아,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푹직푹직 소리 나고. 아마도 목을 아, 했겠지. 뭐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다. 네, 그래서 셋이 됐어 이제. 음. 원래 4명이었는데. 그렇죠. 그 마을에서 이제 금을 탐하는 그 인물은 3명이 됐고, 네. 그리고 이 반쪽 중령은 엘자와 소고기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키웠는지 연해 막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위험한 물건을 이미 다 치웠어. 다 무슨 뭐 연덕칼이니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할 것 같았는데 둘이 11자로 자는 게 너무 웃겼거든. 아니 근데 그거보다 그게 웃겼어요. 이거 그 얼굴 가죽 벗고서는 막 자기 누나를 막 훑잖아요. 그 장면 막 아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누나를 그 반지 뺐잖아. 왜 거기서. 거기다가 그걸 꽂아놔야 돼? 그냥 괴기하게 보이려고 한 거지. 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닮았어 하면서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걸 빼가지고 막 뭐 손수건 같은 데 닦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나 그래도 끼기. 감염될 것 같은데 저대로 하면 아우,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 끼기 싫을 것 같았어. 그래서 줘. 그냥 살덩이 안에 둔 거지. 반지를 건넨다 엘자에게. 그리고 이 3인방은 시장을 죽였잖아. 그 다음에 금괴를 숨겨놨던 무덤을 파헤쳐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써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금괴가 없다. 그 얘네가 생각하기에 그 시장놈이 빼돌렸나 보다. 어. 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무덤 안에서 성경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것만 아니면은 몰랐을 근데 텐데. 왜 일부러 그거를 표시를 하는 거죠? 나도 그걸- 반성하길 바랐던 거지. 신부잖아. 그래서 거기에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요게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아니라 신부구나. 신부가 왜냐면 빼돌렸구나. 그 예전에 그 장면 과거 회상할 때 본 걸 봤거든. 그렇지. 아무튼 그랬고 그 중령하고 11자로 단둘이 이렇게 이제- 자고 있던 엘자가 진짜 그냥 단둘이 자더라고. 그냥 숙면. 음. 근데 원래 그 나치 간부들 반지 안에는 청산가리가 있나 보죠. 몰라요. 왜 몰랐어요.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뭐 있나 보지. 뭐. 아 반지- 그런가 봐요. 그 위급 상황에는 뭐 불지 말고 바로 죽으라는. 그런 거 건가. 같아. 그래서 중령 반지가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거 옆으로 쓱 치우니까 뚜껑이 열려. 아 이거 되게 불안했잖아요. 난 어. 저렇게 덜컹덜컹거리는데 잠 깰 것 같은 거예요. 피곤했나 보지. 뭐 했다고? 소고기 먹은 거밖에 더 있어? 소고기 먹으면 피곤해. 우리 2kg 먹어봐서 알잖아. 저는 거기서 300g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청산가리를 발견을 하고 키스를 가장해서 입에 넣고 이 넣는 입안으로 들어가는 게 다행히도 중령의 뺨이 뚫려서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삼켜? 했더니 펀치를 한 방 먹이니까 꿀꺽 삼키고. 원래 그렇죠. 예.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되나? 그렇죠. 갑자기 놀라면 삼키잖아요. 그래서 거품을 뿜으면서 중령이 사망한다. 아니 카리스마는 안 보여주고 결국 이렇게 거품만 물고 죽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사가 웃긴 게 거품 먹고선 죽었대. 자살했대. 뭐 이런 아, 걸로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왜냐면 하사 입장에서 저 겁쟁이 새끼 청산가리 먹고 자살했다. 이런. 그렇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이제 전쟁에 막빠지고 잡히면 죽을 게 뻔하고 전범이고. 그래서 아마 자살했나 보다. 치킨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자, 아무튼 조난 3인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신부를 덮쳐서 금 행방을 캐물어요. 그리고 미군 돌파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그 펍 안에 기지 안에서 그 금괴가 이제 투척이 되지. 그래서 하인리가 던진 거였어. 이제 금괴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건 얘네들은 처음이잖아. 그쵸. 내가 이제 금을 갖고 있으니까 엘자를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엘자 데리고 가야겠다 하는데 벌써 그 중령은 죽어 있고 엘자는 도망갔다. 그래서 어떻게? 여관 안주인이 있었지. 얼굴을 담요로 덮어서 이제 보내고 결국 이제 가까이 갔을 무렵에 이제 폭탄을 투척을 하면서 하인리를 잡습니다. 뭐 죽지는 않았어. 왜냐면은 다리가 이미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금괴 행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수혈까지 해줘가지고 아니 살리잖아요. 애들이 아주 섬세해.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살렸다. 엘자는 이제 과부 집으로 또 도주를 했고, 하인리가 너 데리러 갔는데 하인리는 했더니 날 데리러 왔어 하면서 둘이 이제 어긋나게 된 거지.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가겠대.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과부의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니, 되게 뜬금없었어. 스나이퍼였어. 사냥광이지. 그 집에 되게 박제가 많이 있었어요. 네. 이거 다 괜히 있는 게 아니오, 다 내가 잡은겨. 막 이러면서 그리고 총장이 있더만. 그냥 그 안 물어보고 계속 털고 있죠. 이 멧돼지가 둘 죽었을 땐 가가지고 칼로 찔러야죠. 이러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이제 엘자와 이 과부가 총을 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소강 상태인 이 상황에 그 수혈해주는 게 나의 하인이 살려. 그리고 3일밤은 이제 신부를 협박을 해가지고 교회 성단 안에 금괴가 있다는 걸 알게 돼. 마을 사람들은 거기다가 대고서는 항상 기도를 했던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엘자랑 이제 과부도 저 교회로 나치들이 이동을 하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교회에 모이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는 거죠. 네. 자, 이제 교회. 이제 과부가 그 선물을 장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 소리야 했는데 그 성단 안에 금괴가 발견이 됐는데 요거를 들추자마자 수류탄 더미가 보이면서 터진다. 그 이때는 그거잖아요. 이제 신부를 갖다가 유괴했나? 지나가는 신부를 갖다가 3인방이 3인방 얘기해요. 그래서 3인방 중에 2명이 남자애가 날라가. 애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리고 둘이 날아갔죠. 조나도 죽었나 했는데 잘 숨어서 이때 얘는-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야. 이때 보니까 그 앞에 있는 2명이 산산조각 났잖아요, 몸이. 네. 그 다리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잠깐 쓰러졌더라고. 그 의족인데 그게 날아가는 게 맞다, 보이지. 맞다. 그래서 결국은 이 3인방도 이제 리타이어 한 것처럼 보이고 그 이윽고 이제 하사 일행이 도착을 했지. 그러더니 되게 좀 느닷없긴 했는데 신부 아이 새끼 이거 금을 알면서 다 빼돌렸네. 그러더니 한 방에 이마를 쏴서 죽입니다. 왜냐면은 또 얘네들 생각이 이거지. 아, 부비 트랩을 설치하셨어? 하고 그런 것도 죽인 있고. 거지. 아니 근데 수류탄에 금괴는 원래 안 뽀개져요? 그건 모르겠어요. 감독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류탄의 원리가 안에 파편 같은 게 되게 많이 있고 이제 폭발력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야. 그게 박히고 그런 살상 그렇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금괴는 안 박혀요? 그냥 박히기만 하고 금괴 자체는 유지가 되나 보죠. 튕겨 나오나 오히려 보지 뭐. 유연하니까 금이. 그렇지. 아니 뭐 또 그런가? 박혀도 뭐 뽑으면 되지. 그렇지 뭐 아니, 금인데 그래서 뭐. 아무튼 금은 금- 왜 박살이 안 났나 저는 되게 그렇게 당연히 모든 게 다 박살날 그러니까 거라서. 폭사라고 하지만 수류탄 같은 경우는 그 파편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 몸으로 덮으면은 주위 사람들 안 죽었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아,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한 사람만 죽는 거잖아. 하여튼 아무튼 뭐 그런 거 뭐 그래서 항상 그 참호 같은 데를 그냥 뻑 따가지고 넣잖아. 그래서 딱 넣잖아. 뭐 사이다 병 따요? 그래서 탁 넣어. 하면서 거기 다 죽는 뭐 이런 거. 그럼 그래서 아주 예쁘. 끝까지 주인공들이 하나는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안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챙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악시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묘사가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안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엘자는 딱 로켓포를 하나 챙겨가지고 이제 하인리가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총소리가 들렸고. 근데 교회 정문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하인리가 살아있는 걸 봤어. 근데 갑자기 씩 웃더니 그 첨탑 위에다 발사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첨탑이 이제 무너지면서 정문이 막히지. 종도 떨어지고. 종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펼쳐지죠. 그리고 뭐 교회가 문이 하나이진 않겠지. 그렇죠. 후문으로 이제 과부랑 엘자가 들어와서 이제 잔뜩 잡아버려. 다 쏴버려. 둘 다 아니, 엄청 근데 잘 쏴. 과부는 잘 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엘자는 왜 이렇게 잘 쏘는 거야? 엘자도 보면은 총 갖고는 있었잖아요 집에서도. 근데 너무 잘 쏴. 나중에 보면은 그 정면에서 쏘기 힘드니까 이게 누워가지고 밑에서 쏴가지고 맞추잖아. 엘자도 여기서 액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디 뭐 쏴가지고 넘어뜨리고 막. 초반에 그 하인이가 농장에 있을 때 나치 애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있죠. 그 막 하사가 막 도망가는 거 트럭 타고 도망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 부하 한 명이 닭 잡고 있었던 애가 숨어 있다가 하인이 쏠라고 하는 거를 엘자가 한 방 쏴서 구해주는 것도 나와. 아 원래 잘 쐈네 그러면. 강인한 여성이다. 훈련 받았다. 민방위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하사가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과부를 이제 총으로 잡았지. 그리고 막 했더니 갑자기 앞서 멧돼지를 칼로 잡은 얘기를 왜 안 했더니 이때 이제 찌른다. 아 그럼 더 팍팍 찔렀어야지. 그러니까 대충 찔러가지고 덜 또 찔렀어, 덜 일어나잖아. 찔렀어. 그러니까. 겨우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날라온 총탄에 이제 과부도 사망, 머리에 맞고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엘자도 팔에 맞았어. 그리고 하인리는 아직 재구시를 못해. 계속 그냥 누워서 기고 있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결국 이제 엘자 혼자 활약을 하는데 총탄이 이제 떨어지고 하사가 이제 엘자를 제압하고 이제 목을 막 조르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상황에 드디어 일어난 하인리가 그렇게 금이 좋으면은 너 다 가져 하더니 금괴를 하사 입에다가 입에다 박아버리죠. 박아 넣으면서 죽인다. 이번에는 생존하지 못했다. 이건 죽어야지 뭐 이 정도는. 아주 많이 아파 보이던데요. 많이 아파.
그렇죠. 뚫렸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그런 정도로 이거 어떻게 입이 좀 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끝. 그리고 이상하게 진짜 금을 하나라도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안 들고 그냥 하인이랑 엘자는 빨리 빠져나와요. 서로 부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그 원래 금괴 있던 그쪽으로 막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금괴 몇 개라도 주우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목발 주우러 간 거였어. 그러니까 그거를 줍는 순간 이제 죽나 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정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더 이상 그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았겠지. 그런데 그 떨어진 종 안에 이제 숨어있던 군인이 하나 있었어. 이거 다 내 건가 하고 있는 상황에 조나가 일어나서 얘를 쏴버린다. 그래서 결국 승자는 조나였다. 그런 줄 알았다 우리는. 네. 그때까진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금을 챙기고 조나가 신나가지고 근데 그 나치가 타고 왔던 그 찝차였던 것 같아. 맞아요. 그 군인들 중령이 차였어요. 타는 그 차였어. 그 차였어요. 그거 타고 막 신나서 막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뻥. 아니 그래서 조나가 와 진짜 승장가 봐 그래서 나도 막 보고 있다 갑자기 뻥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뭘 밟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미군이 이제 밀고 들어와서 탱크가 쏴버린 거야. 그렇죠. 왜냐면 저거 뭐냐 영광급 차니까 조져야겠다. 아니 근데 이미 이제 끝난 상황 아니었어요? 이제 패배했다고 나오고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미군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겠지 그냥. 그래서 왜 쐈냐 경고 사격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됐어 그냥 밀어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그런 거지. 장교 하나 죽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봤더니 금괴가 있네. 써 여기 좀 와보십시오 써. 그래. 그 물어보잖아 그 보아가 이거는 보고를 해야겠죠? 하니까 이걸 왜 해? 그냥 우리끼리 나눠 갖자.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래요. 야 뽐빠이 좀 해봐라.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 조나는 기어가잖아 하면서. 아니 그러고 죽어. 아 그래요? 죽었겠지 죽은 뭐. 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숨이 멎는 게 툭 하고 이제 숙이게 나오고 죽었겠지 당연히. 자 하인리는 그리고 엘자랑 함께 그 독일 하겐이라는 데를 도착을 해서 여기서 딸과 재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아겐다즈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이 꼬붕아. 꼬붕이? 아 근데 여기 진짜 이 사람 딸인가 싶을 정도로 아기 안고 막 우는데 머리 색깔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둘이 금발. 구했겠지. 아까 섭외를 그렇게 한 건지 그치. 너무 진짜 딸내미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이러면서 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다. 금쟁탈전. 그러니까 과거에 제일 잘했던 사람이 가이리치 아닌가 이런 거 잘 그리는. 그러니까 락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라는 영화도 있었고 스네치도 그런 거였고. 그게 이제 주특기였던 거였는데 그건 더 훨씬 복잡하게 이제 구성을 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니 뭐니 매번 바뀌긴 하지만 그걸 탐하는 집단이 되게 많고 스네치는 더 많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사실 좀 비교하고 보게는 되는데 그거를 단순화시켰고 하나 가미를 한 거는 절대악이라는 게 있는 거지. 스네치 같은 경우는 누가 그렇죠. 누가 승리할지 알 수가 없고 말 그대로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정말 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라고 딱 구분 짓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전쟁 상황에서 나치를 한다는 건 너무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나치가 무조건 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단순화했다. 확실히 이제 오락의 방점을 찍고 만든 그런 영화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액션 장면도 좀 있었고. 난 재밌게 봤어요. 이거. 저는 뭐 근데 재미 있었나? 중간에 보다가 좀 끊고 보긴 했거든요. 이게 저는, 초반에는 그래요. 되게 지루하더라고. 아니 왜냐면 얘가 빨리 뭐 금 얘기라는 건 알겠는데 언제 금은 찾으러 가냐고. 근데 아니, 그런 금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탈출하나. 그래서 제일 매력적인 인물은 누구였냐면 하사야. 바퀴벌레 같은 그 생명력. 하사 죽지 마라.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애들 앞에서 가오도 잡고 싶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캐릭터였어. 그러면서 상사한테 약간 기는 듯하면서도 뭔가 이제 반란의 어떤 기미를 좀 보이기도 하고 얕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더 있고 이제 조나도 약간 거기에 버금가는 인물인데 그 매력이 좀 덜하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정교하게 설계를 했다면은 훨씬 더 복잡해서 그 복잡함에 재미가 더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감독 스스로는 단순하면 할수록 훨씬 더 오락성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의 스타일이겠지. 아무튼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재미가 조금 초반엔 덜했나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냥 뭐 웨스턴이니까 중간에 뭐 폰트도 딱 그 서부국 폰트고 음악도 계속 그런 서부국 음악 나오고 해서 그렇죠. 이제 그냥 이게 지향하는 게 그거구나. 확실히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든 카무이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뭐 어떤 분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기서는 계속 합종 연애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느 순간 합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쟁탈전에서 좀 재미 요소인데 뭐 그런 면들은 확실히 좀 많이 죽였지. 아무튼 그냥 가이리치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 할까요? 네. 저 생각했어요 금방. 독일식 진짜 액션 팝콘과 함께하라. 저는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독일식 서부 영화. 뻔하게 뻔뻔한 거 제가 저번에 아 그래요? 아 난 뻔하지 않다고. 그 일본에 그 뭐 풍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네. 그게 한국풍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독일풍?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풍 뭐 음식 나왔대. 근데 막상 보면은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 절대 아니고 약간 흉내만 낸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가이리치 풍 강탈극 그러나 풍은 풍이다. 자, 다음은 어제 뭐 봤어죠? 다음이 444화에 어제 뭐 봤어 44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러 영화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네. 아랑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보시는 걸로 하시죠.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 갑자기 근데 뭐랬는데?